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로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입니다. 9번째 장 배전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전선로의 구성입니다. 자, 선로에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구분할 수 있겠죠.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력을 전송을 하기 위하여 전송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제1변전소를 설치를 해서 송전 가능한 전압으로 변성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송전 전압으로 변성을 하더라 34만 5천 볼트죠. 자, 그러거나 차세대 송전 전압으로는 76만 5천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합이 된 전압을 수용가 근처에서 다시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전용 변전소에서 15만 4천 볼트나 22,900 볼트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낮춰진 전력이 수용가에 전달이 되더라. 따라서 수용가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용가에 연결이 되지 않는 송전선로, 배전선로, 자,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발전소에서 변전소, 그리고 다시 변전소 구간은 송전선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선로가 배전선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얘기를 해라라고 한다면은 이 송전선로는 1대1의 선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발전된 전력을 변전소, 즉 배전용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나눠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대1 전송을 했다가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수용가가 많죠. 수용가가 농어촌 또는 시가지, 도시 밀집 지역에서 1대 N의 전송망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전을 받아서 다시 수용가에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할래 하는 것들이 바로 배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 방식은 전압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고압 배전 방식과 저압, 고압, 특고압 배전 방식과 저압 배전 방식, 그래서 전압에 의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로에 의한 구분이 크게 수지식, 그리고 환상식,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수지식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나무 가지처럼, 나무 줄기처럼 이 सब스테이션 변전소죠. 변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떻게 해요? 어떤 방향이든지 수용가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가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연결이 된 중간에 고장이 발생을 한다면은 전체 아랫부분에는 정전이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 가지식 또는 추리식, 수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망을 가장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수용가가 많지 않은 곳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 여기에 비해서 환상식은 전송 루트가 복수개입니다. 두 개예요. 이와 같은 전송 루트가 복수개로 되어 있더라. 두 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수용가, 어떤 특정 수용가 중심으로 해서 한쪽 전송로가 있고 또 다른 쪽 전송로 또는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의 전송로를 루프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환상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한쪽 구간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서 중단 없는 공급을 시행하니까 신뢰성이 높아지죠. 망상 방식은 어때요? 수용가 쪽을 네트워크처럼 마치 거물처럼 이렇게 수용가를 구성을 하고 이 복수계의 배전 선로를 통해서 변압기에서 이 급전점에 수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급전점에 이 수전하는 방식이어서, 자, 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는 무정전이라는 개념이 돼요. 개념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로든지 전체 선로가 다 고장이 날 수는 없겠죠. 연결된 망처럼, 마치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망 중에 하나의 선로에서만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전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지식 방식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식 배전 방식은,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서브스테이션, 배전용 변전소에서 차단기와 변압기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치 나무가지처럼 이와 같이 수용이 가능을 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망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한쪽 지점이 고장이 되면 그 이후에 전체가 정전이 된다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용가가 밀집이 되지 않는 농어촌에 적합하며 부하 정설이 아주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공사비, 전선비가 싸다. 왜? 한쪽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방향의 선로가 없어서 공사비, 전체적인 공사 시설비가 싸다. 사고 시 정전 범위가 확대되므로, 자, 이 의미는 이 부분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면 이 전체 부분에서의 고장이 발생하면 전체 부분이 정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을 해서 아랫부분으로 고장 부위가 전체가 확대된다 또는 정전이 된다. 그래서 신뢰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무 가지처럼 가지를 통해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수용가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길이가 전송선로가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 변동과 전력 손실이 크다 해서 전압 변동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전력 손실이 PL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과 전압 변동이 크다. 이 전기적 특징이죠. 전기적 특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방식과 비교를 할 때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전압 변동과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각 방식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환상식 또는 루프식 배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식, 환상식, 루프, 환상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루프는 영어죠. 이것을 우리가 환상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브스테이션, 배전용 변전소에서 한쪽 방향으로의 전송망이 있고 다른 쪽 방향으로 전송망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공급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떤 변에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수지식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정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쪽 부분에 고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변동과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전압 변동과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은 수지식과 비교를 했을 때 적다. 그리고 보수 작업이 복잡하면 시설비가 전속 로또가 두 개니까 시설비가 크다. 부하증설이 용이하지 않다. 자, 환상식으로 다 이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별도의 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과 특정한 거리나 지역적인 문제로 있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부하 밀집 지역의 고압 배전선으로 적합하다.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시가지 이제 밀집 지역.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방식은 이와 같이 सब스테이션 자체가 복수계가 있습니다. 복수계가 돼서 이 간선이 어때요? 역시 다수개의 관선이 어때요? 각 급전점에 급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A라는 급전점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B, C, D가 존재하고 B라는 급전점에 문제가 있더라도 A, C, D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무정전이 되겠죠. 무정전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공급의 신뢰도가 가장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높다. 전압 변동이 작다. 그래서 전압 변동이나 전력 손실이 작다. 이렇게 방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급전점에서 수용각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증설에 따른 적응성이 높다. 어떤 경우에서도 부하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망이 수용가 구역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축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서 보시면은 이제 뱅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뱅크는 은행이란 뜻이죠. 그래, 축적한다. 이거 디파지트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뱅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나 진상 콘덴서의 결합 단위입니다. 결합의 단위를 뱅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단상 변압기 세대로 3상 변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R1, TR2, 이제 TR3. 자, 그럼 단상 변압기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세대가 결합이 되어서 3상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3상 변압기가 되며 이것을 이제 원뱅크라고 합니다. 단상 변압기를 결합을 해서 3상 서비스를 하는
결합의 단위 하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뱅크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변압기의 용량이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합의 단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뱅크라는 용량도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압 배전선에서 이 각 변압기의 2차 척을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병렬로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전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 병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TR 이거는 이제 고압 차단기죠. 고압 차단기 TR이 되겠습니다. TR 1번 우선 TR 2번으로 보신다면은 자, TR 1번의 용량이 부족해서 자, 별도의 또는 추가적으로 이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TR 2번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는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A, B, C 수용가가 TR 2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킹 방식의 특징이 하나의 배전선로에 변압기 2대 이상의 2차 척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되더라.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두 번째,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향상이 된다. 가입구역 내 변압기의 용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근에 옆에 있는 변압기 용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결국은 변압기의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신뢰도가 향상이 되며 플리크와 같은 이런 전압의 변동이 경감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 적합하다. 그리고 사고 시 사고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수용가의 고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보호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호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느냐? 보호장치에서 첫 번째 TR이 변압기입니다. 1차 척에 고압 퓨저가 필요하고 TR 2차 척에 구분 퓨저 혹은 이제 뱅킹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뱅킹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1차 척에 고압 퓨저가 있고, 그리고 2차 척에는 구분 퓨저 혹은 뱅킹 브레이크, 뱅킹 브레이크 또는 구분 퓨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은 단상과 삼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상, 여기 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상은 2선식, 3선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삼상은 3선식과 4선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상 2선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래서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전기 방식에 따라서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은 단상 교류 전력을 전선 두 가닥으로 배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닥으로 배전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전등용 저압 배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변압기 하나로, 변압기 한 대로, 권선이 하나죠. 그래서 단상, 그리고 선로가 부하에 공급되는 선로가 두 가닥이죠. 그래서 이선식이다 해서 전등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상 삼선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삼선식은 먼저 개념부터 단상 삼선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척에 배전 중간에 선로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 이와 같은 복수계 수용가에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자, 110V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때요? 그래서 L1, 여기서 N선 L2로 보신다면 L1과 L2는 220V의 전압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단상 삼선식은 전압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은 공급 전압에 의해서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럼 단상 2선식은 110V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단상 3선식은 222배의 전압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V의 전압이 공급이 된다면은 4V의 제곱으로서 V 제곱분의 1이라는 전압 강하율이나 전력 손실율에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요 전선량이 줄어든다. 소요 전선량이 약 8분의 3으로서 37.5%에 달한다. 이와 같은 소요 전선량이라 전력 손실률과 같은 것들은 이제 표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표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V 부하와 220V 부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압을 변압기 한 대로 마치 변압계가 두 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전압에 불평형이 생길 수가 있다. 부하에 따라서 불평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압의 불평형 또는 부하의 불평형에 따라서 부하의 불평형이다. 800W, 이와 같은 200W에 따라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와 100V를 공급을 한다면 이 전류 I는 어때요? I는 V분의 P죠. V분의 P니까 100V에 800W다. 8A의 전류가 흐릅니다. 8A. 그리고 I2는 V분의 P다 해서 V 100분의 200 하니까 2A의 전류가 흐르죠. 이래서 불평형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성선의 퓨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성선의 퓨저가 사용을 했다면 끊어진다면은 각 부하에 200V의 전압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불평형인 경우 중성선이 단선이 되면은 전압의 불평형을 초래함으로써 저압선 말단의 저압 밸런스 단권 변압기에 의한
전압을 평형을 시켜주는 것을 저압 밸런스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단권 변압기에 의해서 3A를 공급을 해준다면은 3A를 공급해 주니까 8 빼기 3이니까 5A가 흐르고 3A를 공급을 해준다면은 2A와 3A의 전류의 방향이 같아져서 합이 5A 되겠죠. 그래서 이 L1에도 5A가 흐르고 L2에 5A가 흘러서 중성선에 이 전류가 제로가 돼서 평형이 되더라. 그래서 뭐에 의해서? 저압 밸런스에 의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상 삼선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삼선식은 배전선로의 가장 보편적인 배전선로의 기본이 되는 배전 방식으로서 삼상 교류를 세 가닥의 전선을 사용해서 배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델타 방식이 되겠습니다. 델타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상 사선식은 변압기의 2차 척을 Y결선에 의해서 그래서 L1, L2, L3, N선 해서 중성선을 이용한 배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전선과 세 가닥으로 조합시킨 방식으로 두 가지 전압을 1회선에 동시에 배전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VP 전압과 VL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 결선 방식에서 선간 전압이, 이 각 상 전압이 220V라고 한다면 중성선과 이 L1, L2, L3 해서 선간 전압이죠. 여기 중성선과 L2가 여기 상 전압이요. 220이니까 VP가 220V 이렇게 되겠죠. 그럼 L1과 L2 또는 L2와 L3 또는 L1과 L3와 같은 선간 전압을 VL은 어떻게 Y결선일 때 상전압과 선간 전압의 관계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 220V 하니까 선간 전압은 380V가 되더라. 그래서 VP는 220일 때 VL은 330V로 220V와 330V 두 가지 전압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220은 전등, 전열용, 그리고 330은 일반 동력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특고와 배전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배전 전압은 22.9kV죠. 9kV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으로서 접지 방식은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을 수행을 하며 배전 방식은 삼상 사선식이죠. 그래서 Y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전기 방식별로 단상 2선식과 3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과 4선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방식별 특성 비교. 각 전기 방식별로 즉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특성 비교가 되겠죠. 자, 먼저 전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2선식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죠. 그리고 단상 3선식은 중성선을 중심으로 해서 L1, L2로 부하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2배의 EI. 삼상 3선식은 루트 3배죠. 그리고 삼상 4선식은 3배의 EI가 되겠습니다. 이 전력에 대한 기본식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전기 방식별 특성 비교를 전체에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한 선당 전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력이 몇 가닥의 선으로 공급이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상 2선식은 두 가닥이니까 2분의 1 EI,
단상 삼선식은 세 가닥이니까 3분의 2 EI. 자, 분모가 전선 가닥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삼선식은 3분의 루트 3 EI. 삼상 사선식은 네 가닥이죠. 그래서 4분의 3 EI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한 선당 공급 전력에 비해요. 한 선당 공급 전력의 비, 공급 전력의 비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래서 기준을 단상 이선식을 100%, 즉 1로 했을 때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 삼선식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EI가 되죠. 2분의 1 EI가 단상 삼선식은 3분의 2 EI가 되니까 EI는 약분이 되고, 자, 번분수를 계산을 하면은 가로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의 곱이 분모, 그리고 먼 쪽의 곱이 분자죠.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4, 즉 133%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삼상 삼선식,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삼상 삼선식은 이렇게 되니까 EI와 EI는 약분이 되고, 자, 번분수를 계산을 하면은 3분의 2 루트 3이니까 3과 루트 3을 약분을 하면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상 사선식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사선식은 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3이 되겠죠. 자, EI가 약분이 되면은 4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즉 150%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력만 안다면은 한 선당 전류비와 한 선당 전력 공급 전력 비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총 소요 전선량인데, 총 소요 전선량과 전력 손실 비는 같아요. 그래서 유도하지 마시고 총 소요 전선량과 전력 손실 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식은 8분의 3, 즉 37.5%. 37.5%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8분의 3. 자, 그리고 삼상 4선식은 4분의 3. 자, 8이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상 4선식은 3분의 1. 이렇게 보시고, 자, 전력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8분의 3. 자, 이것을 37.5%로 같게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자, 그렇다면은 총 소요 전선량 또는 전력 손실비. 자,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제9장 배전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에 대한 이론 부분은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문제에서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